4.5절의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 상대 가속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상대 속도가 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4.16 그림에 보게 되면 VBA, 그리고 RPA, PB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RPA, RPB, VB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 첨자를 좀 잘 봐둬야 되겠는데요. 아래 첨자 중에서 여기 특히 RPA라고 쓰면 A가 본 물체의 위치예요. SA라는 좌표계에서 본, 물론 이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를 기본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A에서 본 P점의 위치, 이게 이제 P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RPA는 여기 A에서 본 P, 저기 멀리에 있죠. 자, RPB는 B에서 본 B점이 여기에요. B에서 본 P의 위치에 좀 가까이 있네요. 방향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테이션을 좀 알아둔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관계식은 RPA는 즉 A에서 본 P죠. A가 본 P라는 얘기입니다. A에 대한 P의 위치. 여기서 한번 써보죠. A에서 본 P의 위치. 이렇게 써보는데요. 이거는 여기 PA의 순서를 PA를 가운데 뭔가 한번 끼워 놓을 텐데 B를 좀 끼워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B 더하기 BA 이렇게 한번 벡터를 봅시다. 이 벡터가 사실 성립하거든요. 여기 가운데 끼워 놓는 거를 이 사이 안에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던 건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던 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래서 RPA는 우리가 이제 B를 도입하면 RPB 더하기 VBAT인데 이게 RBA예요. RB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A에서 본 B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A에서 본 B의 위치는 그런데 A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다시 가보죠. 앞에 그림으로 가보시면 B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A에서 본 B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VBA가 되는 겁니다. VBA. 그래서 여기 VBA가 나와 있잖아요. SA의 한 사람과 등속도 VBA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준틀 B에 대한 다른 한 사람이 기술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준틀 B는 이동하는 기준틀입니다. 정지한 기준틀이 아니라 이동하는 기준틀인데 어떤 순간에 B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때 B의 속도, A에 대한 B의 속도를 VBA라고 두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그게 거리가 되겠죠. 정확히는 벡터죠.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B가 움직이는 시간, 그거를 이제 속도에 곱해주면 A에서 B까지의 벡터가 나오겠죠. 이제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두겠습니다. 이 문제 두 기준틀의 원점이 일치하는 순간의 시간 t는 0이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즉 B가 처음에는 A, B가 같은 점이었는데 B가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B는 여기에 와 있겠죠. A는 여기 있고 그럼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는 속도 벡터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식을 보면 본래 예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원래는 R 벡터 PA는 R 벡터 PB 더하기 R 벡터 PA가 되는데 이 RPA는 변이죠. 변이. A에서 본 B의 속도는 VBA 곱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만. 그만 이렇게 이제 따로 써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양변을 미분을 할 거예요. 요 식을 4.19식을 양변을 미분을 합시다. 자, 좀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미분은 하면
dt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죠. dt 여기도 d r pb dt가 되겠고 요건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냥 vb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고 그냥 이걸 그대로 미분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d r b a dt는 속도일 거 아니에요. 속도 위치를 변이를 미분했으니까 그래서 vba가 되는 거죠. a에서 본 b의 위치 벡터를 미분하니까 속도 벡터, 변이 벡터죠. 정확히는 변이 벡터를 미분하니까 속도 벡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u라고 표시했죠. 이거를 u라고 하는 건 a에서 본 p의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 본 p의 속도. 주로 v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u라고 따로 표현한 거죠. 저자가 자기는 u로 쓰고 싶었다 이거예요. v로 써도 되겠습니다. a에서 본 p의 위치, p의 속도는 b에서 본 p의 속도 더하기 ab의 이게 바로 상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a에서 본 b의 상대 속도. a가 본 b의 속도. 우리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그래서 그 관찰하는 사람의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찰자가 본 속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갈릴레이 변환식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이 변환식. 자, 다시 요거를 이제 미분하는 거죠. 요 식을 이 식을 이제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u를 속도를 이제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속도 시간 미분 다 이제 미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a에서 본 b의 속도가 일정한 속도, 이게 일정 속도라면 즉 vba가 일정하다면 이게 이제 일정하다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속도 얘는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남아요. 즉 이거는 a의 가속도죠. 아니 p의 가속도. a가 본 p의 가속도. 그래서 apA가 되는 거고 요거는 b가 본 p의 가속도잖아요. ap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는 정지해 있고 b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관찰하려고 그래. 그 물체의 위치가 p예요. 어떤 순간에. 그러면 a에서 본 p의 가속도는 APA라고 쓴 거고 B에서 본 P의 가속도는 APB라고 쓴 건데 가속도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속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누가 측정해도 가속도는 똑같아요. 속도는 다르죠. 속도는 이렇게 다르잖아요. A가 본 P의 속도, B가 본 P의 속도는 VBA 서로 상대 속도만큼 다르게 돼요. 자, 이 VBA만큼 다르다. 이만큼. 하지만 가속도는 누가 측정해도 똑같이 나온다.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라면. 자,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 우리 강을 가로질러 가는 배를 좀 공부해 볼 텐데 배가 물에 대한 이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배의 속도죠. 물에 대한 배의 속도가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방향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물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강을 따라 물이 흘러가겠죠. 자, 강물은 지면에 대해서 즉 이거는 정지한 땅에 대한 강물의 속도죠. 자, 이거는 동쪽으로 얼마큼씩 좀 작게 해볼까요? 시속 5km의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둑에 서 있는 관측자에 대한 배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배는 B로, 보트니까 B로, 물은 강이니까 이제 W R로 리버 그리고 지면은 땅이니까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 2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강둑에 서 있는 관측자에 대한 배의 속도니까 지면에 대한 배의 속도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V 배 누가 본 땅이 본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아시겠죠? 그러면 VB는 여기 제 3자를 도입하려고 해요.
근데 뭐를 도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을 도입할 수 있죠. 물이 곧 강입니다. 그러면 그걸 사이에 이렇게 VBR 더하기 VRE. 앞에 있는 건 앞에 거에 앞에 써주고 뒤에 있는 건 뒤에 거에 뒤에 써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 매개체를 새로운 매개체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R에서 본 배의 속도니까 물에서 본 배의 속도잖아요. 그럼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게 그죠? 이게 바로 BR이죠. BR. 자, 그런데 이거는 지면에서 본 강물의 속도잖아요. 지면에 대한 강물의 속도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R 아니 지면에 대한 강물의 속도죠. 지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2를 더하면 되는데 이게 벡터기 때문에 잘 더해줘야 돼요. 그냥 더해주면 안 되고 그림에서 봅시다. 그림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VB를 구해야 된다고요. VB 여기 써놓을게요. VBE를 구해야 돼. 요거 다시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VBR 더하기 VRE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을 먼저 써놓고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아이고 지나갔네. 그림에서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돼. 요거 보여주려고요. VBR은 요게 강에 대한 배의 속도인데 강에 대한 배의 속도는 10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크기가 10. 그리고 지면에 대한 물의 속도는 크기가 5가 되는데 강물은 어떻게 흘러가요? 오른쪽으로 지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VRE는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조금 더 봅시다. 배가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네요. 배가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이 북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강둑에서 봤을 때 북쪽을 향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물에서 봤을 때 북쪽을 향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향하는 건 바로 이 A 그림처럼 물에서 봤을 때 북쪽을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을 이 배에서 배를 운전할 때 정면을 이렇게 보고 운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배는 이 잔잔한 물이라면 이렇게 그대로 갈 텐데 이게 지금 흐르는 물이죠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앞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요게 이제 배가 북쪽을 향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B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 문제는 A번의 문제는 이 A번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미 이 삼각형에서 답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VB이거든요. 근데 BR은 강물에 대한 배가 정면을 간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물에서 보면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죠. 이게 VBR이에요. 근데 이 크기가 10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VRE는 지면에서 봤을 때 물은 오른쪽으로 이게 동쪽이네요.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두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더해주면 이 벡터가 나오겠죠. VBE가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이 속도의 방향을 구해야 돼요. 이 방향을. 그래야지만 이게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크기는 어때요? 여기 5니까 여기는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 그럼 속도의 크기는 나왔어요. 방향은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가 10분의 5가 되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세타는 아크 탄젠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5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구합니다.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루트 해주면 11.2고 방향은 탄젠트 2분의 1의 아크 탄젠트 그러면 26.6도가 세타가 요 세타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B번 문제는 뭐냐면 B번 문제 상황이 달라요. B번 문제는 여기에 B번이죠. 강물에 대한 배의 상대 속도는 10으로 같지만 그림 B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북쪽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지면에서 봤을 때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배가 이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잔잔한 물에서는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가면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북쪽을 향하면
근데 배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려고 해. 그러면 강물이 흘러가니까 거꾸로 좀 운동을 해야죠. 거꾸로 이렇게 가야지만 흘러가는 걸 감안해서 실제 궤적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건 VB가 주어진 거죠. 북으로 가려고 해요. 북으로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크기는 몰라요. 크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크기는 5예요.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VB는 크기가 모르는데 VBR은 10이고 요건 5가 됩니다. 그렇죠? VRE는 정확히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VBR은 크기만 10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물에서 강에서 본 배의 속도예요. 강에서 보자면 강물에서는 약간 위쪽을 이렇게 향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요거의 크기는 이게 바로 10이 되는 겁니다. 10. VBR의 크기는 10이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방향은 안 주어져 있어서 약간 서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가야지만 강물이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는 곧장 북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삼각형을 그려놓고 주어져 있는 벡터를 먼저 그리고 모르는 벡터를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꾸로 여기서는 결과값 VB하고 VB의 방향은 주어져 있어요. 크기는 안 나와 있고 VBR은 RE는 5가 주어져 있고 방향도 주어져 있고 요거는 크기만 주어져 있고 방향은 모르니까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VB는 자 직각삼각형이죠.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해서 VB의 크기 구해줄 수 있고 요 각도는 탄젠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겠죠. VB분의 VR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A번, B번 문제가 약간 다르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속도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일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일률은 8.5절로 갑니다. 자, 8.5절 일률은 영어로 파워라고 해서 우리가 P로 표시해요. 알파벳 대문자 P로 표시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에요. 공식 자체가 에너지 나누기 시간 또는 일 나누기 시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공급하거나 에너지를 쓰거나 그럴 때는 뭐 발생일률, 소모일률 이렇게 얘기하고 일을 할 때는 그냥 일률이에요. 일률. 그래서 어떤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W라는 이만큼의 일을 하면 평균 일률은 시간분의 한 1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급률, 에너지 소모율, 발생률 그러면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냈는가 그러면 평균 일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그런데 지금은 순간 미분했죠. 미분했으면 순간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할 때 W는 힘이 가해져서 일을 하면 힘 곱하기 뭐 dr 이렇게 이제 우리가 W는 F 곱하기 델타 R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미소일 힘을 가했는데 미소길이 dr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그 힘이 하는 일은 dw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로 합시다. dw라는 일은 F 곱하기 dr이 돼요.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세요. dw dt는 F dr dt가 되겠죠. dr dt는 속도 v가 됩니다. fv가 돼서 이게 원래는 벡터예요. 벡터 이렇게 벡터죠. 그래서 f 도트 v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점곱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합니다. 스칼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순간 일률이 되는 거죠. 순간 일률은 힘 곱하기 물체에 가해지는 순간 힘 곱하기 순간 속도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그게 순간 일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P는 FV. 예를 들어서 힘이 나오고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순간 일률을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일률의 단위는 에너지 나누기 시간 또는 일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줄 퍼 세크가 되죠. 이걸 대문자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어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 세부적인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746와트를 1마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공학 분야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킬로와트 C라고 하는 단위도 종종 이제 물어보는데 킬로와트 C는 킬로가 1000이고 와트는 그대로 와트고요. 1시간 C는 1시간이죠. 3600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와트가 줄 퍼 세컨드가 되는데 여기에 다시 세컨드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크기는 360만이 됩니다. 3.6 곱하기 10의 6제곱 단위가 이제 줄이 되는 거죠. 킬로와트시는 에너지 또는 일의 단위입니다. 에너지나 일의 단위가 된다. 이게 일률의 단위가 아니죠. 일률의 단위는 그냥 와트예요. 와트 또는 킬로와트. 킬로와트는 1000와트가 되는 거죠. 1000와트.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시간을 곱하면 자 보세요. 지금 P는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죠. 그런데 P 곱하기 다시 T를 하게 되면 시간을 곱하면 다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킬로와트 C는 킬로와트에다가 1시간을 곱한 겁니다. 이건 그냥 킬로와트 C 또는 킬로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단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뭐 선진국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대개의 나라들은 1킬로와트 C에 약 100원 정도 안팎의 전기 요금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쓰면 우리나라는 이제 누진율이라는 게 있죠. 누진율. 2배, 3배 많이 쓰면 요금도 단가가 1.5배, 2배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승강기의 전동 일률. 요거 전동기의 일률인데 모터죠. 승강기용 모터의 일률. 자, 승강기가 1600kg인 승강기 자체만의 질량이 1600kg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승객이 몇 명 탔는데 전체 승객은 200kg이에요. 그럼 움직이는 전체 이 승강기와 이 사람은 전체는 1800kg이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승강기를 움직이는 이 모터에서는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4000N의 힘이 작용해서 기기의 운동을 느리게 하고 있죠. 마찰이 작용하니까. 자, 승객을 실은 승강기를 일정한 속력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P는 FV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얼마의 일률로? 일률 P는 F 더하기 V. 여기 이제 V가 나와 있어요. 그죠? FV라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서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승강기를 움직이는 요 끈이 잠기는 이 힘을 우리가 장력 T라고 쓴 거고 이 전체 무게를 뭐 M이라고 쓴 거예요. 전체 질량을 M이라고 쓰는데 여기에는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아래 방향으로의 마찰력이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정한 속력이 되니까 평형이 돼서 가속도는 0이 되겠죠. R자임이 0이 됩니다. R자임은 T-mg-F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승강기를 움직이려는 이 전동기에 가해지는 일률은 T는 힘은 mg 더하기 F가 되겠죠. 그래서 이 T에다가 V를 곱하면 이게 일률이 되는 거죠. 전동기의 일률은 이렇게 얘 곱하기 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져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1800kg, 9.8 그리고 4000N, 뭐 3m/s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 64,900W가 즉 64.9kW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의 일률이 필요하다. 이런 인류를 이런 전동기나 이런 공학 분야에서는 또 출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리학에도 당연히 쓰는 용어죠. 인류는 출력 같은 용어입니다. 파워가 되겠죠. 파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그러면 힘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출력 또는 인률이라고 답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속도가 0이 아니에요. 일정한 속력이 아니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 줘야겠죠. A를 구해져 있는 A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 그림에서 A가 0이 아닌 이렇게 놓고 보면 A가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아마 위쪽으로 1일 거예요. A가 1이 되는 거죠. 1.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R자임이 T-mg-F가 되는데 이게 0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MA가 돼야 되는 거죠. MA. F는 MA.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F는 MA. 자, 그러면 A는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쭉 정리해 보면 P는 T 곱하기 V인데 T가 이렇게 해서 요 A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만큼 더 추가로 되어 있어요. 요 문제는
그래서 t 곱하기 v, v가 예를 들어서 3일 때 그러면 순간 속력이 3일 때 그럼 v마다 다른 출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3을 예를 들어서 집어넣었다면 7200, 70.2kW의 전력이 또 필요한 거죠. 일열이. 앞에서 거보다 계산한 것보다는 더 많네요. 65였는데 지금은 70kW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가속을 시키려면 당연히 더 큰 힘이, 더 큰 출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률에 대한 문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상대 속도가 이제 기출이 된 과정, 기출 상대 속도에 대한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번 문제가 아마 이게 이제 상대 속도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쪽으로 초속 20m의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지면에서 본 A가 본 기차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관찰자와 관찰 대상들을 좀 나열을 해보세요. 기차가 있고 가차가 아니라 기차가 있고 관찰자 A가 있고, 근데 A는 정지해 있는 거죠. 자, 마침 바람도 동쪽으로 불어서, 그럼 이것도 이제 동쪽으로 분다는 얘기는 지면에 있는 사람이, 즉 A가 본 바람이죠. 바람도 있어요. 바람이 있고, 역시 이제 A라는 관찰자, 여기 이미 있었죠. 자, 그래서 땅에 있는 A가 본 빗방울의 각도는 수직에 대해 30도. 그러면 A가 본 빗방울이니까 A가 본 B도 있네요. 그죠? B. 되게 많아요. 지금 기차도 있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예, 특이하죠. 하지만 그러면 이 30도라고 하는 각도가 주어졌어요. 이건 A가 본 빗방울인데, B는 우리가 레인이니까 R이라고 쓰고, 바람은 윈드 W라고 합시다. 본래 이제 바람은 공기라는 얘기예요. 공기. 그래서 에어 A라고 써도 되고, 기차는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바람 그러지 말고 우리 공기 그냥 A라고 합시다. A. 공기가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R, A, T, A, R에, 그리고 A도 있는 거죠. 4개의 물체가 있는 겁니다. T, A, R, A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요 A는 소문자 A는 이제 공기,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대문자 A는 관찰자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건 A죠. A는 즉 A가 본 B는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그림에 보면 30도 오른쪽으로, 그죠? 이게 이제 세타가 30도만큼,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30도는 요 정도가 30도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요 속도가 A 대문자 A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30도 구해져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거 하나 주어져 있는 겁니다. 크기는 몰라요. 크기는 모르고 방향만 주어져 있습니다. 30도라고. 자, 그리고 기차의 속도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VAA죠. 그리고 A가 본 기차는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20. 그렇죠? 오른쪽으로 20. 그리고 바람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바람은 아직. 그런데 구해야 되는 건 뭐냐?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 B가, 여기 B도 있습니다. B가 바라볼 때 빗방울은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B니까 R이죠. VRB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빗방울은 일정한 속력, 중단 속력,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 A번을 보면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건 뭐를 구하라는 거야? VR인데 레인인데 누가 본 거야? A가 본 거죠. A가 본. 이렇게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VRA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면, VR 좀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는데 주어져 있는 건 뭐가 주어져 있어요? 기차? 예, 기차 아니면 치면 RX 여기 제로라고 할까요? R0 R5 더하기 V5A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예.
앞에 있는 거 앞에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거로 이렇게 가서 써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때 요 t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 t가 있으니까 VTA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t로 이렇게 넣어 보자고요. 여기 빨간 거에 t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t에서 본 기차에서 본 b, 그죠? 요거는 a에서 본 t. 근데 VAT는 주어져 있잖아요. VAT가. 그죠? 요게 VAT예요. VTA, A가 본 T, 기차의 속도 오른쪽으로 20으로 가죠. 20으로. 그리고 T에서 본 R이니까 기차에서 본 빗방울은 어떻게 되세요? 기차에서 본 빗방울. 아, 그런데 기차가 B예요. 기차하고 B하고 똑같은 거죠. VRT가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 그죠? VRT. 그럼 여기 VRT잖아. 근데 VRT는 수직으로 내린다고 했죠. 이렇게. VRB는 VRT입니다. 예. 기차하고 이 B는 관찰자 B는 기차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값은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는데 이것만 20인 것만 알죠? 그럼 여기 30도, 60도니까 요거는 2대 1대 루트 3이 돼서 요거는 40이 돼야 되고 요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 루트 3이 돼야겠죠? 예. 쉽게 구해져요. 그래서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속력, 지면에 대한 빗방울이니까 요거를 직접 구하라는 거죠. A가 본 R, B의 속력. 그럼 40이 돼야겠죠. 그리고 관찰자 B가 보는 빗방울의 속력이니까 여기 VRB 또는 VRT를 구하라. VRT 요거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20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다 주어져 있어요. 요 두 개는 방향이 주어져 있고 요 하나는 크기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각도와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해주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직각삼각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번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우리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죠? 예, 근데 배 대신에 사람이 가는 거죠. 철수는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 속에서 초속 2m의 속력으로 수영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의 속력인데 물에 대한 사람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물에 대한 사람의 속력. 그래서 V 사람이니까 M, 그래서 M이라고 쓴 건가요? VMR, 물에 대한 사람의 속력이 좀 친절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음력의 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방향은 아직 알 수 없고. 그림과 같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은 오른쪽이고 서쪽은 왼쪽이죠. 동에서 서로 물이 흘러요. 그 물은 자 강의 속도인데 지면에서 본 강의 속도죠. 이게 1이 됐다. VRE는 1이 되고 30m의 강을 가로질러 출발점의 정북 방향으로 맞은편에 있는 도착점을 가기 위해서 자, 잘 보세요. 여기 출발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위쪽을 보면서 가야겠지. 약간은. 그래야 이렇게 향했지만 물이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거꾸로 이제 사람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삼각형을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각도 세타, 철수가 어딜 보면서 몇 도를 향하면서 수영을 해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방을 가로질러 가는 것처럼 될까?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VMR이 아니라 땅에 대한 철수의 방향이 되는 거죠. 방향. 물론 이제 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철수의 방향, 땅이 아니라 물에 대한이죠. 물에 대한 철수의 방향은 몰라요. 크기는 알고 있어.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보면 VM 지면을 E 이건 알 수 이거는 방향만 알고 있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방향만 가로질러서 가야 되니까 VME가 이렇게 되는 거고 VRE, VMR 그러면 RME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 크기가 나와 있고 요것도 크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2대 1이네요. 그럼 루트 3 되죠. 루트 3. 2대 1 대 루트 3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2의 제곱 1의 제곱 요거 3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세타는 몇 도가 돼야 돼요? 30도가 돼야 되고 t는 뭐지? 시간은 이게 30 이동거리 30
속도가 루트 3이니까 요거 루트 3분의 30은 얼마예요? 이게 분모의 실수와 이렇게 해주면 10루트 3 되겠네요. 그죠? 10루트 3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VA, B는 VA, 뭐 여기에 X 더하기 VX, B 요걸만 잘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건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있는 건 뒤에 거에 뒤에 거. 요 사이에는 제3자를 다른 관찰자나 또는 다른 대상을 여기 이제 가져오면 요거 갖고 이제 벡터 합을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